가시면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기본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방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런데 꼭 질문할 거리는 아까 거기서 생각이 안 나고 무조건 약을 주지 않을까요? 아파도 정말 항생제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과의 예약부터 또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소아과에서 나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점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잘 챙겨주셔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를 위한 소아과를 찾으셨다면 이제 예약을 하셔야겠죠. 보통 처음 예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컨펌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누가 어떤 의사에게 예약을 하는지 설명을 하시면 이제 예약을 잡으실 수 있고요. 소아과에 예약 전화를 하실 때는 이제 꼭 보험증이 필요하죠. 첫 예약이시라면은 꼭 보험증을 들고 이제 전화를 하셔야 돼요. 보험증에 적힌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보통은 보험증 번호, 그룹 넘버, 이 번호를 불러달라, 이걸 불러달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이 보험의 프라이머리 홀더가 누구인지, 이 보험의 프라이머리 서브스크라이버가 누군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 가입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 직장 생활을 하셔서 또는 학생이셔서 엄마 이름으로 된 보험 안에 자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아빠가 일을 하시면 아빠 이름으로 된 보험증 안에 엄마와 또 가족들을 넣었는지, 이제 그 누가 그 보험의 주 가입자인지를 물어보니까 보통은 주 가입자의 생년월일 정도까지 물어봐요. 어떤 소아과는 소아과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미리 페이션 인포메이션 그런 종이를 프린트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러한 병원도 있어요.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소아과를 가시게 되는데요. 웰니스 체크업, 1년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체크업일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를 가시게 될 수도 있죠. 일단 소아과를 가시면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기본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아과를 가셔야 돼요. 사실 만만치가 아닌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루하지 않도록 간단한 장난감이라든지 좀 몇 가지 준비를 하셔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대비를 하시고요. 소아과에 도착을 하시면 먼저 접수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오피스에 앞에 보면은 종이가 있고 거기에 아이의 이름이랑 도착 시간, 의사 이름 정도를 남기시면 순서에 따라서 거기 직원이 접수를 하라고 불러줄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직원에게 누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보통 체크업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추가 요금을 내지는 않지만 아파서 간 경우에는 코페이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이 코페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진료 전에 꼭 내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나중에 진료 후에 코페이를 내라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접수 후에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에 아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 방에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간호사가 아이의 키, 몸무게, 어떤 곳은 혈압이나 심박수, 산소 포화도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바이탈을 측정을 하고요. 만약에 신생아라면 머리둘레 재는 게 추가될 수 있고, 체크업 같은 경우 4살 이상이라면 시력검사나 청력검사 같은 게 추가돼서 의사가 오기 전까지 간호사와 이러한 검사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오늘 병원에 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아이가 아파서 오게 된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아팠고 어떤 증상으로 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단계에서 주의하실 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아이가 어떤 증상으로 왔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의사 선생님께 간단히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주의하실 게 이 단계에서 간호사에게 설명을 다 하셨어도 지금 했던 말을 그대로 또 의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간호사가 다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이 더 중요하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진찰하는 분이시니까요. 또 엄마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어떻게 아팠고 아이의 그 병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해도 이따가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꼭 더 자세히 잘 추가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미리 간호사한테 하시면 간호사가 의사한테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의사가 오기 전에 미리 몇 가지 검사가 추가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플루나 모노, 스트랩, RSV 이러한 검사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죠? 보통은 이런 검사들은 길다란 면봉을 코나 또 입 안에 넣어서 이제 스왑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아이를 보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를 진찰을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그 방에서 진료실에서 떠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약에 대한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번에 어떤 예방주사를 맞는지, 또 주사나 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떤 약인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처방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약이 처방이 되는지, 약의 이름은 무엇인지, 약의 이름을 뭐 다 기억하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약국에서 약을 픽업하셨을 때 이게 아까 의사가 말했던 그 약이구나, 이렇게 제대로 맞는 약이 처방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약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오시고요. 또 하루에 몇 번 먹는 약인지, 이 약을 며칠 동안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의사랑 확인을 하고 나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은 아마 보통은 또 간호사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날의 뭐 서머리 같은 노트를 하나 프린트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병원 안에서 주사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까 의사가 처방약을 처방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전자처방전이 내가 원하는 약국에 잘 보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거는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 라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내가 원하는 약국으로 지정이 잘 안 돼 있다든지 전자처방전이 잘 안 보내졌다든지 엉뚱한 약국으로 약이 보내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와 마무리를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진료실에서 나오시게 되죠. 진료실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음 팔로우업 예약을 하고 나오시든지, 아까 코페이를 안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페이를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의 소아과 방문은 이 정도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아과를 또 100%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의사의 시간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세세하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가셔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시고 다 답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아이를 아마 5분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병원에 온 김에 아이의 상태나 뭐 아이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이가 아파서 간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감기 증상으로 갔지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후에 뭐 예전에 뭐 났던 거, 이럴 때 처방전 없이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해열제를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자세히 잘 알려달라,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아이가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라면은 소아과에 유산균 샘플이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뭐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유산균을 먹이면 도움이 될까? 어떤 유산균을 먹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의사가 샘플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샘플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통 1살 미만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유 샘플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분유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추천할 만한 분유가 있냐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샘플이 있으면 내가 한번 먹여보고 선택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뭐 나한테 샘플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병원에 샘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꼭 질문할 거리는 아까 거기서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오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또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이 온라인 차트가 잘 되어 있어요. 병원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온라인 차트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 아이의 진료 기록, 뭐 아이의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병원 기록을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좋은 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 온라인 메시지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메시지가 또 좋은 게 사진 첨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셔서 우리 아이의 상태가 이런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지,
직접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OTC 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국에서 어떤 약을 사서 애한테 줘야 되는지 약의 용량을 상담하실 수가 있고 특히 뭐 헤어제라든지 베네드릴이라든지 이러한 약들이 아이가 어리면 아이에게 맞는 약의 용량이 약병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저 말고 꼭 가까이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질문의 얼전시에 따라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빨리 답변을 해주는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이겠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의사를 만나서 팔로우업 질문이라면 보통 뭐 1시간 반, 2시간 안에 다시 답변이 와요. 아니면 다른 질문인 경우에도 늦어도 반나절 아니면 24시간 안에 보통은 대답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온라인 메시지에 사진 첨부 기능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게 정말 병원 가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널스라인이나 그냥 보이스메일로 전화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경우 이럴 경우에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을 하면 사진을 딱 첨부해서 이거 괜찮나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론 검색을 하면 다 괜찮다, 뭐 맘카페 검색을 하면 이 정도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그러는 거 정말 많지만 그래도 아이의 상태를 직접 의사나 간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니까 기존의 병원을 이용을 하는 그 주치의의 고객한테 주는 엑스트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저 말고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돼요. 예약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그 병원이 온라인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병원은 그 업무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는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면 만약에 밤에 아이가 아프다, 새벽에 아이가 아프다, 내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바로 새벽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소아과 예약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 예약은 또 금방금방 꽉 찰 거예요. 뭐 슬롯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이 풀이다, 자리가 없다라고 떠도 소아과에 전화를 하시면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약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정말 예약이 필요하시면 소아과에 전화를 하셨을 때 뭐 1번은 예약, 뭐 2번은 널스라인 뭐 이런 전화를 했을 때 뭐 1번, 2번, 3번 메뉴가 있잖아요. 그때 뭐 예약으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 널스라인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널스와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 상담을 하시면서 아이의 컨디션을 설명을 하면 널스가 이 애는 정말 의사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없는 예약도 만들어서 우리 애를 소아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으니까 널스라인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보통은 병원이 8시, 8시 30분 그때부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딱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시면 예약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미국 병원은 MD, 메디컬 닥터뿐만이 아니라 피지션이라든지 널스 프랙티셔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헬스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환자를 볼 수 있고 또 처방전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예약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쪽으로 예약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플루 주사를 맞는 시즌이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같이 이렇게 예방주사나 아니면 따로 주사만 필요할 경우에 이럴 때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 이제 널스 비짓만 예약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예약을 하실 때 이제 예방주사 또는 주사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 널스 비짓만 예약을 잡아서 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소아과를 이용하는 비용은 보통 보험이 있으시면 체크업은 거의 다 커버가 되죠. 따로 추가로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아플 때 소아과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디덕터블이라든지 코페이를 내는 경우가 보험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검사나 뭐 예를 들면 뭐 피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따라서 또 별도로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비리 돈을 내라고 우편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따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을 때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병원에 자세하게 문의를 하고 병원을 나오시는 게 좋아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한국이랑 비교해서 미국에서는 뭐 병원에 가도 뭐 감기에도 약도 안 준다, 감기에도 뭐 항생제도 안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참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이가 아파도 뭐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약도 안 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은 아파도 정말 무조건 약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아이가 많이 아프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항생제가 처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약들도 얼마든지 감기에도 처방이 가능해요. 물론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처방되는 약의 개수가 확실히 적기는 해요. 만약에 단순 감기나 중이염, 스트랩, 목감기 이 정도면 처방약이 아예 없거나 중이염이나 스트랩 이런 경우에 있어도 항생제 딱 하나, 한국에서처럼 항생제에다가 위장약, 콧물약 이렇게 처방이 되지는 않죠. 여기서는 필요하다면 해열제는 따로 OTC로 사서 아이한테 먹여야 하고, 또 콧물약 같은 경우 의사가 추천을 해주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같이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사서 먹이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콧물약, 기침약, 해열제 같은 경우는 OTC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굳이 따로 처방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이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신 경우에 처방전이 없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열제, 콧물약, 기침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 어떤 OTC를 먹이는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꼭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얼전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살면서 제가 얼전 케어를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얼전 케어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알아놓으실 점이 있고, 특히 얼전 케어 가면 얼전 케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